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셔봅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딥시크였잖아요. 네. 딥시크의 등장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는 뭐 딥시크 포비아라고 할까요? 뭐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각국의 여러 나라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딥시크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이 있다. 아니다,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 대표님 의견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딥시크 충격이 있었던 지난주에 이제 폭락이 있었던 날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7% 정도 가격이 내려갔었고 그날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내렸죠. 근데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죠. 암호화폐가 뭐 가상화폐가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네, 중국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자체가 굉장히 그 AI 관련 주식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상승을. 그래서 이미 고평가가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태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AI 주식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네. 것이고요. 이제 유동성 공급, 유동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딥시크가 이번에 이제 충격을 줬던 것이 딥시크가 이렇게 나와서 저 비용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당시 알려지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주식 일단 뭐 그래픽 카드가 그만큼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미래에 팔릴 것까지 주가에 다 반영이 미리 돼 있는데 주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여기서 빠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미 상당히 좀 이익을 봤던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익 실현을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암호화폐와 어떤 AI 주식 여기서 이제 주도가 되는 역할은 당연히 AI 주식일 것입니다. 근데 AI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암호화폐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 그렇죠. 네, 나타날 거다 앞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대는 이제 넓게 보면 네. 9만 1,000달러에서 한 10만 5천 달러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9만 1,000달러는 딥시크 충격과 최근에 이제 또 관세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갔던 가격대의 하한이 9만 1,00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은 딥시크가 이제 별거 아니네라고 했을 때 네. 반등했던 구간의 상단이 10만 한 6천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딥시크 충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시장의 가장 또 큰 줄기이자 관심 있게 보는 부분 관세입니다. 네. 여기에도 영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관세도 뭐 명확하니까요. 이제 주말에 나왔잖아요. 또 공교롭게 주말에 비트코인은 쉬질 않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미국 주식장이 별일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또 같이 올라가고요.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세는 지금 두 가지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이 경제와 증시를 좀 다운시킬 수 있다, 네네. 활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10년물 장기 미국채의 턴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줘서 인플레이션이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위험자산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한쪽에는 암호화폐 가격장을 띄워놓고 한쪽에는 이제 미국 주식장을 띄워놓고 하는데 이게 한쪽이 내려가면 네. 이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불안함이 있지요. 같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주식과 동조화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때는 이게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었고 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네.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네. 얘기하기로는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1, 2주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지금 거의 보면 장기 횡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좀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이 한번 있다고 하면 큰 조정이 일어난 후에는 또 다른 동조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셋과 뭐 네.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들과 또 동조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위험자산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표님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금은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네. 최고가를 또 찍기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 말 자체가 네, 가상화폐 내에서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때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주식과 같이 동조화가 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네. 이 부분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저의 뭐 확립된 어떤 시장의 의론은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위험자산. 속성 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유통량이 이제 뭐 어떤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시장에 누군가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유통량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금이랑 유사한 속성이 한정적이다. 있습니다. 예, 한정적이다. 하지만 금은 사실 이제 ETF 역사를 보면 금은 ETF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더 이상 사고 싶은데 못 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이제 고작 1년 정도 지난 상태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중화가 충분히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 테슬라 주식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나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 탈 수가 없었을 시절의 전기차는 사실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당선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트럼프 당선 됐을 때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인데 당선 이후로 한 2, 3개월 동안 한 60, 70%가 그냥 쭉 올랐거든요. 달려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의 그냥 한 배를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의 조치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거 뭐 블러핑이다, 허세다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하면 미국 경제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뭐 한 1년이라고 볼까요? 가상화폐 시장에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반감기도 물론 중간에 있긴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번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때 취임 전에 그때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좀 주춤한 거잖아요. 네. 물론 여기는 뭐 앞서 말씀하신 관세 영향도 있고 뭐 딥시크 영향도 있지만 생각보다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생각보다 취임하고 나서의 행보는 기대 이하는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런 내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처했었고 취임 이후에 가격이 뭐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불어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취임식 이틀 전에 자기 밈코인도 찍었었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시장 투자자로 하여금 이런 기대감을 갖게 좀 한 측면이 있는데 제일 좀 문제점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행정명령에 그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어요. 이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어떤 비트코인의 비축이라든지 이런 공약들이 전략자산. 전략자산 네, 비축이라든지 비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투자자들은 첫날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첫날에 이 주요 말하자면 국정 과제에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방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유심히 보시면 대부분 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디지털 자산 육성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쿠션 약간 네, 두는 네. 거죠. 당장 내가 개런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서 뭐지? 분위기 왜 이렇지? 라는 것을 좀 감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취임 이후에는 가격이 그다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이제 발목이 계속 잡힌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고요. 또 이제 지난주 같은 이번 주네요. 이번 네네. 주 5일에 그 데이비드 섹스라고 해서 차를. 네. 백악관에 AI와 네. 크립토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자문을 하는, 보통 차르라고 부르는데 차르 역할을 맡은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미국 의회 상하원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과 연관되어 있는 그 위원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저는 좀 우선순위 조정이 조금 발견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가 사실은 굉장히 메인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좀 뒤로 밀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박혔던 이 규제 대못 같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 굉장히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비축 자산 한다고 해서 나는 비트코인 산 건데 그럼 비트코인 안 오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코인 매수 대기 자금이에요. 네. 예,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거의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개당 1달러 이렇게 되는 네네. 코인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아.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또 트럼프 정부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지금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좀 시중의 국채 수요가 좀 마땅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 미국 국채를 예치금으로 이제 담보금으로 넣고 상응하는 분량만큼만 1대1로 발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시키면 그 자체로 미국채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한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자산 선언하고 비트코인 또 매수까지 해준다면 비트코인 가격 엄청 오르겠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기대점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기대점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지금 뒤로 밀린 상태고, 이제 뭘 또 알 수 없습니다. 이 워낙 네. 기상천외한 인물이라 언제 무슨 발언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정책적 순서로 보면 약간 후순위로 밀린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제 우선순위에 두는. 근데 이것도 사실 가격 상승에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도 저도 일부 좀 네. 생방송으로 보긴 했는데 업계가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네.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두 가지가 네. 그랬는데요. 일단 먼저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대한 얘기를 데이비드 섹스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히 얘기가 나올 빠졌다. 거라고 이제 모두 발언이든 네. 뭐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자 회견문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빠졌고,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기자 질문이 있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물어보겠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백악관의 워킹 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약간은 좀 거리감을 느껴지시죠? 네네. 어떤 건지. 당연히 이거는 그냥 뭐 비축 자산 당연한 거고 여기에 추가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발 물러선 그런 톤이 됐고, 또 하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미국의 국부 펀드가 굉장히 이슈가 네.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틱톡을 이제 50% 지분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종잣돈 삼아서 이 국부 펀드를 우리도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 또 기대를 어떻게 했었냐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국부 펀드에 들어가지 않겠냐. 미국이 운영하는 최초의 국부 펀드에 비트코인이 중심 자산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내러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재료네요. 네, 네.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국부 펀드에 비트코인 들어가나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미 법무부가 압수한 형태로 2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머니를 옮기면 됩니다. 네. 그냥 우리 거니까 국부 펀드에 우리가 넣을게. 괜찮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때 데이비드 섹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상무장관 관할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거리감을. 약간 이 사람 크립토 짜는데 네. 뭔가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위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싸하다. 이거 어딘가 좀 싸늘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뭐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언급들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대신에 이제 뭐 규제를 좀 많이 없애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네.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달러 패권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의 지위,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제 한 줄로 표현하자면 미국 이외의 공간에서 달러가 많이 사용될수록 달러 패권은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달러 수요는 사실 미국 내 경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만큼 더 많은 국채를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국채를 팔아서 그걸 돌렸는데 그 돈이 다 미국 안에서만 돌아가서 이게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지대하게 준다라고 하면 함부로 국채 찍기가 어려운데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 부담 없이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미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취임식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제가 보기엔 되게 이질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가장 좋은 자리에 100만 달러 이상 내야지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니즈가 뭐냐면 금융하고 싶다라는 거. 네. 금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을 한다는 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산업자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자본과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걸 붙여놓으면 반드시 말썽이 발생하더라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돈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구글, 뭐 애플, 뭐 메타, 뭐 테슬라도 광의의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기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 피 같은 거예요. 유동성. 이 플랫폼을 돌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쉬운데 네이버페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네이버페이 때문에 오늘 아마 실적 발표 났을 텐데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유관 산업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두리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그들에게도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반드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골고루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ETF 출시가 네. 어떤 금융권, 우리가 흔히 제도권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자산 이게 지금은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인식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제가 얘기한 건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약간 타임라인이 뒤로 밀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주정부 같은 경우는 10곳 이상에서 요 이제 비축 자산을 주정부 안에서 주정부 돈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치면 보통 법안 통과 과정이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가 있고 또 법사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상하원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표결로. 근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는 그런 곳이 한 대여섯 곳 정도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일단 미국의 주정부들은 이렇고요. 최근에 뭐 체코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이제 뭐 조그만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네네. 비교적 소국에서도 우리들도 뭐 이를테면 외환 보유고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한다든지 이런 부분 논의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면 이제 미국 주정부 같은 경우는 뭐 유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4월 정도에도 법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뭐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한 빠르면 법안 통과 이제 기한이 5월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시간이 밀렸지만 주정부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여전히 호재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번 주에 당장 이 비트코인 업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이 또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도 얘기를 좀 해봤고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네. 흔히 불리는 네. 요 한국 시장에서의 좀 특수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김치 프리미엄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강세장에서 통상적으로는 좀 과열이 돼서 이게 좀 더 낀다 이러는데 지금은 강세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좀 늘고 있다면서요? 김치 프리미엄 네, 요 최근에 숫자가? 이제 하락을 네. 할 때 한 10%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네. 얘기하자면 한국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팔기 싫어하는 겁니다. 네. 약간의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정이고 다시 매도세가 올라갈 없다. 걸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안 팔고 있을래.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큰 시장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뭐 선물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팔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과도함은 어디서 오느냐? 최근에 이제 원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저한테도 제가 질문을 이제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 달러 투자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원화 약세인데 사실 외환 투자 같은 경우는 외환 투자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사실 이 리테일 단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외환 투자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살 때 시세와 팔 때 시세가 일단 다르고 스프레드 차이에 대한 손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같거든요. 살 때 팔 때가.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뭐 이제 엔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매크로를 많이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환율 관련된 부분들. 네, 환율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밀접하게 미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